아무도 모르게 깊어지는 새벽, 검푸른 동해의 물결이 철썩이며 경주의 해안을 깨웁니다. 저 멀리 성난 파도와 바람에 깎인 작은 바위섬 하나가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섬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1300년 전 이 땅의 운명을 통째로 짊어졌던 한 위대한 왕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서양의 피라미드처럼 거대하지도 중국의 황릉처럼 웅장하지도 않지만 이 작은 바위섬은 전 세계 어떤 건축물보다 깊고 신비로운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으니 바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신라의 위대한 왕, 문무가 잠든 문무대왕암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해의 용이 되겠다고 유언했지만 그 유언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왕의 고독, 신하들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신라 과학의 절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의 임종이 다가오던 그 순간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은 깊은 침통함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신하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으나 병상에 누운 문무왕은 쇠약해진 육신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강철 같은 기계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왕은 핏기 없는 입술을 열어 가장 충직한 신하인 김원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짐이 죽거든 화장하여 그 죄를 동해의 큰 암초에 뿌리라. 짐은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말에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교의 영향이 깊었으나 여전히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당시 감히 왕의 시신을 태운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최고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간청했습니다. 통일의 위협을 이루신 폐하의 시신을 어찌 불태울 수 있사옵니까? 웅장한 능을 지어 영원히 기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외적에게 신라의 국력이 약해졌음을 보이는 것은 안됩니다. 대신들은 거대한 왕릉을 통해 통일 신라의 영광을 후세에 과시하길 원했으나 문무왕은 그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화려한 능은 짐의 육신을 가둘 뿐 이 나라를 지키지는 못한다. 짐은 죽어서도 창파 속에서 칼을 들고 외세의 파도와 함께 싸울 것이다. 짐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신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왕의 목소리는 병약했으나 그 속에 담긴 조국을 향한 헌신과 결단은 천둥처럼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죽음이 신라를 영원히 지킬 무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이 곧 신라의 운명을 건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깨닫고 눈물을 삼키며 순명했습니다. 문무왕의 유언은 단순히 죄를 뿌리는 것을 넘어 왕의 염원을 담아 영원히 파도를 다스리려 준 구조물을 만드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역사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선택한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국방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문무왕의 이 결단은 단순히 애국심을 넘어선 통치자의 고독한 통찰이었습니다. 삼국 통일 후에도 당나라의 위협과 외구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신라가 통일한 영토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편입하려던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무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는 영원한 수호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육지의 화려한 능은 언젠가 도굴되거나 파괴되지만 바다의 용은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신라를 지키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까지도 국가의 무형의 힘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통일을 완수했으나 여전히 강대국들의 위협에 시달리던 신라의 고독한 현실 속에서 문무왕은 자신을 신하의 영역으로 승화시켜 국가적 단결과 신뢰를 다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고독한 결단이야말로 문무왕이 위대한 군주였음을 증명합니다. 이 명령은 신라 기술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하고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소집된 최고 기술자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고뇌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육지에서의 건축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파도와 조류라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기술 총책임자는 결국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폐하의 뜻은 숭고하오나 현재 신라의 토목, 기술로는 해일과 태풍 앞에서 무덤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파도는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절망이 신라 조정을 덮쳤을 때 문무왕이 생전에 아끼고 총애했던 한 승려가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전 연구뿐 아니라 천문, 수학, 공학에까지 통달했던 신라의 숨겨진 천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명진 스님은 바닷가에 칩거하며 밤낮으로 별자리를 관측하고 조류와 파도의 움직임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 힘을 거스르려 들면 부서질 뿐이지만 그 거대한 힘을 이해하고 이용하면 영원의 힘이 된다. 왕의 염원은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하나가 되어 신라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파도의 힘을 역이용하여
스스로를 정화하고 지키는 살아있는 무덤을 만들 것이다. 명진 스님은 밤마다 횃불 아래에서 바다의 물길과 달의 인력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해안선의 침식 속도와 해저 지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간의 지혜로 자연의 법칙을 해독하려 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마치 현대를 사는 과학자가 거대한 조류 모형을 만들어 연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나무 부표들을 띄워 조류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했고 기록된 천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가장 안정적인 암초의 위치와 구조를 특정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신라가 보유했던 천문학과 수학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명진 스님의 이 혁신적인 통찰은 곧 기발한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불가능이라고 외쳤던 거친 바위섬에 대한 명진 스님의 해답은 바로 동적인 순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동해의 거친 조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함을 찾아냈고 이 바위를 중심으로 신라 과학기술과 불교적 철학이 융합된 기적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위 속으로 물길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도록 치밀하게 구멍을 뚫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물이 순환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다와 파도 그리고 조류의 힘을 이용하여 영원히 숨쉬는 무덤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힘으로 자연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도 인간의 지혜로 영혼을 창조해낸 신라인들의 위대한 통찰력이자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당대의 기술력을 넘어 수천 년 후의 해양공학을 내다본 설계였기에 천년이 넘는 세월에도 그 위용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과 기술자들은 거친 바다 위에서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작업에 매달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거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뼈가 삭아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염원을 이어받아 고통 속에서도 망치와 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피와 땀이야말로 대왕암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라의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문무왕릉, 흔히 대왕암이라 불리는 이 바위섬은 단순한 암초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라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한 과학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도에 부서질 듯 위태로운 암초일 뿐이지만 이 해중릉은 수리역학, 토목공학, 해양과학의 최고 정수가 집약된 1300년 전의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서기 681년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신라의 기술자들이 동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바위를 바다 한가운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길을 이용한 부력 기술을 응용하여 오늘날의 바지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돌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대 조선술과 공학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위섬의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깊게 파인 정교한 홈들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 기술자들의 핵심 비밀 설계였습니다. 이 홈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엄청난 수압을 미세한 단위로 쪼개어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투함의 튼튼한 장갑처럼 외부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 섬세한 설계가 없었다면 단 한 번의 강력한 태풍 앞에서 대왕암은 뼈대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무왕릉을 자세히 보면 중앙에 파여있는 거대한 십자 모양의 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단순히 물길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류의 흐름과 파도의 방향,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시간을 예측하여 설계된 과학적 유체역학의 결정체입니다. 명진 스님은 이 십자수로의 정교한 각도와 깊이가 동해의 특정 조류 속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도록 계산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당시 신라의 정밀한 해양 관측 기술을 입증합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바닷물이 이 수로를 통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며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처럼 바위섬 전체의 물을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바위섬 주변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해양 생태계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를 보존합니다. 만약 이런 순환 구조가 없었다면 고인물과 해초의 부패로 인해 바위가 급속히 부식되어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왕암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경이로운 자연순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십자수로 아래에 왕의 육고를 안치한 석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석실 역시 물의 순환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즉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석실 내부로 드나들며 왕의 영혼을 씻어내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깊고 웅장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해중릉은 신라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중릉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입니다. 해외의 유명한 학자들은 문무왕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경이로운 건축물, 고대 신라의 천재적인 해양 기술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발굴 조사 당시 미국의 한 저명한 학술지는 이곳은 동양의 아틀란티스라고까지 표현하며 고대 신라의 기술력이 서양의 그것에 결코 뒤처지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수중 발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작업에 매달렸고 바위의 미세한 틈새와 수로의 정교함을 확인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에는 당시 신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불교의 지혜와 우주의 섭리를 탐구했던 승려 과학자들이 합류하여 달의 인력과 조수간만의 차를 계산하여 최적의 작업 시간을 정하고 북극성을 이용해 바다 한가운데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GPS 기술에 버금가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첨단 기술의 응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축자가 아니라 바다와 별을 읽는 천문학자이자 유체역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지휘한 명진 스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뇌와 처절한 헌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태풍이 닥쳐 이미 완성된 수로의 일부와 주변 구조물이 파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이 왕의 유언을 거스른 천벌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명진 스님을 탄핵하려 했지만 명진 스님은 밤새 파괴된 현장에 남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재앙을 기술적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파괴된 부분의 잔해와 파도의 흐름을 분석하여 기존 설계보다 파도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조 분산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는 파도가 부딪히는 순간 그 힘을 분산시키고 일부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태풍의 분노와 거대한 파도의 힘을 오히려 무덤을 완성시키는 영혼의 에너지로 역이용한 것입니다. 이 비하인드는 신라인들의 기술력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실패와 역경 속에서 피어난 불굴의 창조 정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명진 스님은 공사가 끝난 후 자신의 모든 기술적 기록과 설계도를 후세가 아닌 바다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왕의 뜻대로 기술마저도 오직 나라를 지키는 용의 일부가 되길 바라는 그의 최종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문무왕릉은 단순한 고분이 아니라 왕의 위대한 유언과 신라인들의 탁월한 지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불굴의 의지와 창조력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적 유산입니다. 해중릉 건설은 단순히 한 왕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을 넘어 당시 신라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과 정신력을 가졌는지 전 세계에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왜 굳이 바다에 묻히고자 했을까요?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으나 북쪽의 당나라와 동쪽의 왜구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염원을 품었습니다. 나는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리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사후에도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왕의 투철한 책임감과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동시에 백성들에게 심리적 방파제를 제공하려는 깊은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왕의 영혼이 동해의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그 어떤 외세의 침략도 두렵지 않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무왕릉은 단순한 역사적 유적을 넘어 민족의 자주 정신과 국난 극복의 의지를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문무대왕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파도와 함께 견뎌온 이 바위섬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무왕릉은 단지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선조들의 위대한 지혜와 담대한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문무왕릉은 단순한 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애국심,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힘을 이해하고 이용하며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문무왕의 의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문무왕릉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고 우리 민족을 굳건히 지켜온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여전히 문무왕릉을 보며 민족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해중릉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문무왕릉, 그 위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바다에 잠든 용 문무왕. 그가 남긴 위대한 꿈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서, 그리고 동해의 푸른 물결 속에서.